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피치 카운슬러 양국진입니다. 말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워도, 골프를 배워도, 수영을 배워도 어떤 스포츠건 전문가로부터 공식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 말에도 공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국내 최초로 호남대학교에가 스피치학과 석사과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말도 학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을 타고났다.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는 방법, 사회 보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프리젠테이션, 심지어 사과하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과 하나 잘못해서 탄핵까지 당한 사람도 있죠. 차라리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공식에 어긋난 사과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 탄핵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긴장하는 것도요, 말이 버벅거리고 더듬거리는 것, 이런 것도 전부 공식이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인격과 인성은 소리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을 보고 인성과 인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공식을 익혀서,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는다면은 우리들의 스피치의 갈증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말 잘하면 성공한다. 또 말 잘하면 사기꾼 같다. 뭐가 맞습니까? 제가 정의를 해드리죠. 말을 많이 하면은 사기꾼 이미지가 날 수 있습니다. 투서없이, 체계 없이,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막 끼어들고 남의 이야기 가로채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을 잘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사기꾼 이미지를 많이 연상케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요, 다수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모임에서, 토론장에서 나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근반 세근반 하지만은 그 긴장감을 억누르고, 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 리더작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죠. 머리 좋아서 암기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눠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너도 나도 없이 서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중요한 발언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할 말이 있어도 이걸 참아내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존중받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함으로써 그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석에서는 말씀을 줄이시고 대중 앞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이때는 길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 스피치, 8초 스피치, 30초 스피치, 1분을 넘기지 않는 스피치. 특히 회식 자리에서 음식 시켜놓고 그런 자리에서 30초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는 일어나서 한마디 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라도 내 말수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다람쥐간 스피치 기법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잘하면 성공한다. 다들 궁금해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화론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 다음 서양과 동양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50만 년 전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짐승들과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먹이사슬에 있어서 맨 아래 단계, 날 수가 있습니까? 잘 뛸 수가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물속에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맹수로부터 항상 도망다니는 존재,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만 년이 지난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 먹이사슬의 최애 윗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불의 발견입니다. 불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강한 치아로 많은 힘을 들여서 이걸 씹어 먹었어야 했습니다만은 불에 익혀 먹은 뒤로는 열량 소비가 덜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덜 되니까 그때부터는 뇌 두상에 두피가 얇아지고 안에 뇌는 커집니다. 뇌가 크면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것을 먹다 보니까, 익혀 먹다 보니까 치아는 작고 얇아지면서 구강 구조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생긴 겁니다.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로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난해한 일을 서로 대화로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서서히 무섭게 진화를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생명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생명체와 그렇지 않은 생명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진화론을 우리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양과 동양. 서양은요 16세기 17세기 경부터 사롱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일주일을 마치고 어느 룸에, 사롱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손에는 메모장과 볼펜이 항상 들려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봤던 것, 들었던 것을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롱 문화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귀하고 진귀한 이야기들,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남들보다 남다른 발표를 했을 때, 멋지게 발표했을 때 서양 문화에서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토론 문화, 발표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다리 하나를 건설하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문제점이 금방 많이 발견되면서 이걸 수정해 나가면서 건설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서양에서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까? 전기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는 뭐예요? 침묵은금이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우리 한국. 예전에 과거제도, 고시제도, 암기 잘해서 말이죠. 외워서 소리로 왔다 갔다 하고. 보고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보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변화 혁신을 강조하면서 그때부터 발표 문화가 서서히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요. 서양이란 나라는 열정의 사회다. 왜? 표현력이 좋거든요. 지나간 사람한테 그냥 인사하잖아요. 사소한 것도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얻어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말 대꾸 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못된 사람이죠. 그 문화 때문에 우리 동양 문화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것이다. 결국 이걸 놓고 보더라도 말을 잘하는 민족, 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생명체가 항상 앞서가는 것입니다. 국가나 어떤 큰 조직이나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위의 친구분들을 보십시오. 좀 더 열정적이면서 말씀을 잘하신 분들은 그 모임을 리드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한 말씀씩 하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웅변가들이죠. 링컨, 케네디, 오바마.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뽑아놓은 가장 말을 잘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클린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을 거쳐서 지도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결국은요, 말 잘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근거 있고요. 진화론적으로 놓고 봐도, 과학적으로 놓고 봐도 여러분, 이건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말은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소리의 한계가 성공의 한계입니다.